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실명질환으로 알려진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그럼 녹내장 일단은 앞서서도 얘기는 나왔지만 잘 생기는 연령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서의 어떤 증가율이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녹내장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주로 호발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녹내장 빈도는 증가하는데 요즘 또 추세는 젊은 연령군에서 특히 근시가 많은 젊은 연령군에서 녹내장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동양인에 있어서 근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녹내장 환자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에서 훨씬 더 그 빈도가 높습니다. 젊다는 건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예, 있고 40대도 있고. 저기 안과에서 젊다는 녹내장, 젊은 녹내장은 대개 40세 전으로 나눕니다. 40세 이전 젊은 녹내장, 40세 이후로 그냥 녹내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30, 40대를 얘기한다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30, 40대도 녹내장이 잘 올 수 있다. 예, 대개 저희 환자들 보면은 15에서 20% 정도가 그 젊은 녹내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안압만 재보면 되나요? 그 안압만 재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죠.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낮은데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신경을 주로 봐야 되거든요. 녹내장은 시신경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특수한 기기를 통해서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시신경에 문제가 있으면은 시야에 그것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고요. 녹내장 안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치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요소로만 삼고 있지 안압이 높다, 낮다가 녹내장의 진단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네, 예. 안압이 중요한 요인인 거는 왜 시신경하고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압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거죠? 안압이 높으면은 시신경에 압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시신경에 압력을 받는 그런 레벨이 각 환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상 안압인데도 시신경에 압력을 받아서 손상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압이 높아도 손상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시신경 감수성에 따라서 녹내장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것과 좀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할 때 예. 근데 보통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치료 약물은 안압을 낮추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 정상 안압이라고 했는데 왜 안압을 낮추는 약을 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역시 그 감수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감수성 안압이 낮은데도 시신경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분은 안압을 더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안압이지만 더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안압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에 손상 가는 정도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게 녹내장이 왜 생기느냐는 개괄적으로 안압이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경험상 안압을 떨어뜨렸더니 녹내장의 진행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죠. 녹내장도 아무래도 물론 젊은 연령에서 많이 지금 생기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60대 이후 고령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질환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녹내장하고 백내장이 같이 온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 있을 때 수술 받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큰 제약은 없습니다. 백내장하고 녹내장 모두 다 노인 연령에 오기 때문에요.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심지어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녹내장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신데 녹내장이 같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조금 더 빨리 권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아주 드물게 백내장 수술이 힘든 녹내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이 녹내장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적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화면이 아닐까 싶어요. 이 스마트폰 화면도 이런 녹내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청색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부분의 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녹내장을 만든다 아니면 녹내장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눈 건강에 좀 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들이 가능할까요? 그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쓰면서 자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사용할 때에 대개 이거는 밑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눈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목 건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정형외 좀 다른 얘기인데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까지 줄 수가 있고요.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가까운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거 보려면 눈 안에 있는 조절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시에 좀 초점이 계속 맞춰지니까 눈이 훨씬 더 많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가까운 걸 많이 보면 볼수록 근시가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거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경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근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양 사람들한테 근시가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동양인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걸 많이 하게 하기 때문에 근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햇볕을 쐬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근시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학술적으로 밝혀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자제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녹내장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이 눈에 넣는 안약 평생 넣어야 되는지 질문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생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평생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진단을 내릴 때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양치를 할 때는 양치는 평생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쓰시는 것도 꼭 약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양치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눈을 좋게 만들어준다. 눈을 보호한다. 이를 보호하는 건 양치지만 눈에 약 넣는 건 눈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버릇을 만들어 놓고 쓰시라고 설명을 드리죠.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꼭 놓아야 되는 거다 하면서 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혹시 약이 주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약이 주는 부작용이 꽤 있죠. 이를테면 충혈이 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눈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개개인의 환자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고 다른 약으로 바꾸고 그렇죠. 스트레스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에 의하면 녹내장이 진단된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녹내장 환자의 절반 이상의 스트레스가 내가 녹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녹내장 예방 관점에서 눈 주변을 마사지해 주거나 눈 운동, 이렇게 눈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들이 좀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크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녹내장의 치료가 되거나
녹내장 치료를 대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보죠. 네. 녹내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듣고 계십니다.